안녕하세요, 한sam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계속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지인분들이 보고 계셨던, 제가 막 공개를 많이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구독을 몇 달 전부터 하셨던 분들도 있고 티를 안 내시더라고요, 제 지인분들이. 그래서 좀 무서운 게, 전 사실 누가 제 거를 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되게 소수만 알아요. 근데 댓글에 보면은 저한테 형이라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진짜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동생인가? 저 댓글 진짜 내가 친하게 지냈던 동생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참 재밌어요. 네, 재밌는 세상입니다. 분명히 100명이 안 됐는데 오랫동안 거의 7달 동안 그랬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다들 7달 동안 그 영상들을 보면서 티도 안 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저라도 궁금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친한 친구나 아니면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이름도 안 바꾸고 얼굴도 그냥 그대로 찍어가지고 이런저런 인생 얘기하고 그러면 궁금해서라도 팔로우는 해놓을 것 같아요. 그러다 가끔 또 들어보다가 내 이야기 나온 생각도 하고. 근데 제가 다들 아시겠지만 타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가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제가 했던 생각들이나 있었던 일들 중에서 저와 관련된 것만 얘기해서 혹시라도 불편하실 상황이 없게끔 하는 편인데, 이 자리를 빌어 그런 불편한 사안 있으면 어차피 제 연락처 다 있으실 테니까 연락 주십시오. 제가 편집하던데 그러도록 할 테니까. 아마 그럴 부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쭉 영상을 올리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이 되게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영상 찍을 때는 댓글이 별로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벽 보고 얘기하는 느낌으로 했어요, 항상. 근데 그런 표현 있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만나는 어떤 사람들은 실제 사람이다. 인터넷 너머에 있다. 근데 막상 제 자신이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없는 것처럼 떠들어댔던 거죠, 계속. 벽 보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제 이 화면 너머에 있는 여러분들을 인지하면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 다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실수를 해도 관용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나와 오랫동안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대화하고 친구였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실수를 해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밑밥을 깔고 있는 거죠. 나중에 실수 발언, 한상훈 논란, 또 선 넘는 발언을 나락이 그런 상황에 혹시라도 놓였을 때 이해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랫동안 만들어진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뭔가 빠르게 늘어나고 빠르게 잘 되고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는 게, 전부 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형님, 그냥 강의를 찍으세요.
이왕 이렇게 하신 거 강의 사람들도 많이 보고 좋아하니까 왜 그거 안 하고 자꾸 그냥 수다만 떠시냐고. 근데 저는 늘어나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냥 지금도 많다고 생각해요. 친구가 5,000명 생긴 기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5,000명이나 되는 분들이 어쨌든 나라는 사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얘기도 들어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친구가 된 기분이에요. 근데 친구 5,000명이면 충분히 많은 거잖아요. 그 이름도 외우기 힘든데 더 바래가지고 뭐 다 하고 그런 마음이 별로는 없어요. 저는 오래가고 영원한 거에 관심이 많아요. 좀 늙은이 같은 말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빨리 얻는 것들은 참 불안하다고 생각해요. 빨리 얻었으니까 빨리 사라져도 티가 안 나는 거죠. 근데 천천히 계단을 밟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갔으면은 그럼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가령 산으로 비유하면은 산을 오르는 게 즐거운 거지, 우리가 정상만 보려고 산을 오른다면은 그냥 케이블카 타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천천히 산을 올라보고 싶어요. 천천히. 굳이 정상으로 가는 직통 코스 뭐 이런 걸 타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무슨 유튜브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인생 자체를 그렇게 보는 편이에요. 내가 빨리 성공해야 된다. 물론 그 필요성은 느껴요. 저는 빨리 더 많은 걸 효도하고 싶은데, 왜냐면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근데 그 이유 말고는 사실 없어요. 빨리 성공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강박, 그런 게 없어요. 어떤 분들은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짧게 팍이라고 몇 살에 은퇴하고 그런 걸 원하시기도 하는데, 물론 부럽죠. 좋은 일이지만 저는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컨텐츠들 즐기다가 천천히 엔드 컨텐츠로 향했으면 좋겠어요. 그 천천히 엔드 컨텐츠로 향한다는 게 롤플레잉 게임으로 비유하면 이제 서브 퀘스트를 많이 깨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메인 퀘스트 깨기 바쁘거든요. 여러분들 메인 퀘스트 깨기 바쁘시죠? 그것도 빠듯하니까 당연히 메인 퀘스트, 집 사기, 차 사기, 또 연애하기 뭐 이런 거 메인 퀘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메인 퀘스트보다도 그냥 서브 퀘스트도 깨고 서브퀘 욕심이 많은 남자입니다, 저는. 그리고 그런 거에 가치를 두는 편인데, 먹고 살기가 힘들면 당연히 그냥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거에 모든 게 다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조금 더 다른 것들을 보고 싶어요. 다른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즐기면서. 그래서 나중에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야기 보따리 할아버지. 이야기 보따리 할아버지. 그래서 손자가 있으면은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많은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맨날 영상을 찍어놓고 올려놓는데, 또 제가 아끼는 손주가 생긴다면은 또 얼마나 하겠습니까? 되게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꿈꾸는 멋진 미래를 향해서 가려면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제가 바라는 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때 되면 결혼해서 애도 갖고 또 그 애도 뭐 잘 먹고 살아서 그냥 그런 거예요. 되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그 특별한 게 없는데 그거 자체가 힘든 시대가 됐다는 아이러니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전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에서처럼 포레스트 검프가 안 보신 분들은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보신 분들은 이제 듣는 걸로 하고 이야기를 계속 하자면 포레스트 검프가 미국의 역사적인 순간들에 다 연루가 된 캐릭터예요. 그래서 암살 사건 뭐 그런 데 연루되기도 하고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제가 사업하면서 경험했던 온갖 일들 그런 스토리 하나하나들을 그냥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해주면은 그거 참 좋은 엔드 컨텐츠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뭐 나이 많이 먹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한 80살 90살 막 이렇게 먹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또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양쪽의 이야기를 또 다 들어봐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의도적으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는 편인데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야 교차 검증을 하면서 서로 충돌되는 거짓말하는 그런 부분도 생겨서 이야기가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그 재밌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역사의 한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천천히 하고 싶어요. 오랫동안 천천히.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저를 원래부터 알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처음부터 보셨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런 분들 말고도 또 새롭게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이 같이 엔드 컨텐츠를 즐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소한 서브 퀘스트들을 같이 깼으면 좋겠어요. 그 두끼 떡볶이 대표님이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떡볶이 동호회 그걸로 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무조건 떡볶이만 먹는다. 다른 건 안 하고. 너무 재밌는 아이디어잖아요. 정말 떡볶이에 진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이고 그랬기 때문에 더 멋지기도 하고 그런 서브 퀘스트들이 라고 할 수 있는 나만의 스토리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건데 저도 근데 그 과정에서 저와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이런저런 형태로 또 새로운 스토리들이 나온다면은 그것 자체도 또 즐거운 인생 콘텐츠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이야기거리들이 생기겠죠. 전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을 대단히 성공해야지 행복하지 않다. 누가 행복하냐? 내가 행복한 거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내가 행복한 걸 하는 사람이.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행복한 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나만 행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리어 행복하지 않고 행복을 좀 나눠야 되고 때로는 살짝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지 또 행복한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한데 그래서 행복의 총량으로 성공을 해보고 싶어요.
인생을 참 행복하게 살았다. 그리고 내 자식, 내 손자가 봤을 때, 아, 우리 아버지 또는 우리 할아버지 진짜 인생 재미있게 사셨다. 가족인 우리가 봐도 우리 할아버지는 진짜 재미나게 사셨다. 그리고 나중에 떠나실 때도 웃으면서 떠나가셨다. 정말 찐 호상이다. 그럴 수 있도록 즐거운 일들을, 행복한 일들을 많이 찾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겪었던 그런 온갖 종류의 뭐 역경이나 이런 게 물론 마음도 아프고 힘들긴 하지만 저한테서는 삶의 기준도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 기준을 따라서 점점 살고 있는데 무척이나 즐겁고 행복해요. 만약에 이 길이, 제가 택한 이 길이 정말로 좋은 길이었다면은 아마도 제가 나이를 뭐 10년, 20년 먹었을 때도 또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제가 꿈꾸는 대로, 이야, 진짜 우리 아버지만큼 재미나게 사는 사람은 내가 평생 본 적이 없어. 제 자식이 그럴 수 있겠죠. 전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기준은 제가 모르지만 만약에 제가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이 방법을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즐거워요. 그리고 뭐랄까, 확신이 있어요. 휘청휘청 되면서도 오솔길로 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찌 보면은 진짜 정상으로 향하고 있는 건 아닐까? 히말라야 정상으로 다들 가는데 정해진 코스로 가고 있다면 나는 딴 길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더 편하고 슬렁슬렁 편하게 올라갈 수 있고 더 안전하게 히말라야 정상에 도착해서 원했던 것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길고 짧은 건 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 원하는 걸 추구하면서 우리가 저 높은 꼭대기에서 밝게 웃으면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비단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못 봤지만 어느 날 그 순간이 온다면 말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면 그 순간에 뭐 사회적으로 성공이냐 그게 아니라 내가 꿈꿨던 거를 가졌느냐. 전 꿈꿨던 게 그런 화목한 집이니까, 가족이니까 그걸 가졌다면 저는 대성공이죠. 이번 인생 대성공,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성공을 향해서 가다 보면 어쩌면 또 대성공하실 수 있겠죠. 우리 다 같이 대성공합시다.